진짜 인터넷이든 뭐 SNS든 아니면 뭐 뉴스 기사든 넷플릭스에서 엄청 화제되고 있는 드라마. 있죠. 저는 사실 보면서 궁금한 게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말로는 많이 들었어요. 대학생 활 때도 군입 때 뭐 내가 제일 힘들었고 내가 간 것이 제일 힘들고 그다음에 군대 부조리도 엄청 심하고 사실 이거를 되게 많이 그 말로만 전해 들었지 영상이 어쨌든 각색을 한 거든 아니든 사실은 실제랑 너무 비슷하다라는 걸로 지금 화제가 너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제가 느꼈던 궁금한 것들이 많아서 군필 세 분을 모셔보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단 군 생활이라던가 DP 보면서 느끼셨던 게 혹시 어떤 게 있나요? 웹툰에서 나오는 거는 진짜 날것의 모습, 완전 진짜 완전 엄청 심한 부조리라든지 악패습을 그대로 나왔던 부분이고, 근데 이번에 만들어진 DP 드라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지만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뺀 부분이 있어요. 네, 심지어 막 민원도 들어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드라마 자체에 대한. 싫어하시더라고요. 네네, 싫어하더라고요, 본부에서. 근데 저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사실 여기서 제가 군 생활을 좀 굉장히 좀 옛날에 했어요. 혹시 언제쯤? 저는 2007년도에 입대를 해서 2009년도에 전역을 했습니다. 어제 남순쌤께도 물어봤는데 군복이 혹시 디지털이 아니고 네, 예전 군복? 네, 예전 군복에 저는 이제 뭐지 떡볶이라 그러죠, 활동복. 주황색 활동복을 예능에서 봐도 보급을 받았던 세대입니다. 네, 그랬던 세대이고 한마디로 좀 요약하면 잘 표현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정말 그 내무반에서의 생활도 그렇고 자신들 주특기 활동을 할 때도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 네, 근데 또 저는 좀 신선하게 다가왔던 게 헌병이란 건 알고 있어요. 헌병이 뭔지 아시나요, 우리 미필 선생님께서? 저 친구 때문에 알았어요. 사실은 뭐 저는 알게 되면 육군, 해군, 공군 이거밖에 몰랐었는데 친구가 헌병이라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뭐 외근이 잦은 근무다 그냥 이렇게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사실 정확하게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뭐 군 경찰이죠, 그렇죠? 밀리터리 폴리스라고 이제 MP라고 많이 하는데, 근데 저는 그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DP라고 해서 이제 군 탈영을 하게 되면 그 병사들을 잡는 이제 그런 체포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주제가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졌어요. 저도 이번 드라마가. 사실 저는 딱 DP를 보면서 이 얘기를 해야겠다, 이게 요즘에 화제작이기도 하고 또 우리 애들이랑 빗대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저희가 이걸 주제로 골랐잖아요.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사실 그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러니까 제 주변인들이 군대를 가기 시작했을 무렵에 애들은 무조건 다 일찍 가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제 주변에서는. 근데 지금 저희가 만나는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후비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군 입대를 가야 되는 나이인데 신청도 안 하거나 혹은 미루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게 왜 나타나는 현상인지가 조금 궁금해요.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는 또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조금 그런 부분도 조금 없잖아 있지 않을까. 성인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아이들이 병역 기피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마 제가 이제 군생활 하면서 나중에 들어오는 애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일단은 그 선입견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대 생각하면 힘들고 이게 갇혀 있고, 그리고 그 군대 내 뭐 부조리라던가 이런 거를 이제 예전부터 많이 들어왔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좀 나는 더 나중에 가고 싶다라고 많이들 얘기하더라고요. 좀 웃겼던 게 이번에 DP가 이슈 되면서 이제 뭐 군필자 사람들이 뭐 PTSD가 온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이슈가 되게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뭐 요즘 군대가 또 군대냐라는 얘기도 똑같이 나오고, 니네가 말하는 PTSD를 겪는 세대는 옛날 진짜 완전 아까 주임님 세대처럼 뭐 05년도 제 세대가 뭐예요? 옛날이요? 뭐 05년도 08 뭐 2000년대 초반의 모습 아니냐, 니네 지금 뭐 가서 핸드폰 쓰고 뭐 동기생활 쓰는데 무슨 PTSD가 오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올 수도 있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시대가 흘렀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 뿐이지 애초에 거기서 겪는 일은 다 똑같거든요. 그쵸. 근데 그걸로 무슨 전국 노예자랑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더 힘들었어, 그러니까 니네들이 PTSD 겪는 거 말이 안 돼,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사람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견딜 수 있는 힘이 다 다르고 자아 강도라고 하죠. 그런 게 다 다른 상황에서 사실은 내가 더 힘들었고 너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힘들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일단 잘못된 거긴 한 것 같아요. 적어도 미루다 보면은 안 가도 되겠지, 아니면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신청도 안 하고 이렇게 미루고 있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조금 한마디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은, 그리고 내가 DP를 한다고 해서 현실이 달라지진 않거든요. 네, 나이 더 먹고 가는 것보다는 최대한 젊었을 때 가야 뭐 그게 조금 더 거기서 뭐 다양한 일이 있겠지만 그래도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갔다 오는 게
뭔가 네. 내가 사회로 나갔을 때에 대한 그런 것도 좀 리스크가 좀 적지 않나 그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선생님들이 그 얘기를 조금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후기 청소년들이 군 관련 정보를 어디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지. 그런 정보 제일 좋은 거는 사실 병무청에 전화해보는 게 그렇죠. 네, 병무청. 제가 여기 위에다 병무청 띄워드릴게요, 번호. 네, 좋아요. 홈페이지랑. 오. 저희보다는 병무청이 확실해요. 네. 네. 그리고 주소지가 없어서 연락 못 받는다고 군입대 미뤄지거나 이러는 거 아니니까 그거 최대한 빨리 그럼요. 확인했으면 그럼요. 좋겠어요. 왜냐면은 독립생활하고 있거나 혹은 쉼터를 배회하는 친구들 중에는 사실은 가정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혹은 주소지가 이전이 안 되어 있어서 예전 집으로 다 가는 경우 그거 나중 되면 다 병역 기피로 그렇죠. 기피로 맞아요. 다 맞아요. 범법 행위라서. 네네. 네. 실제로 그런 사례들도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최대한 빠르게 확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DP에서는 이제 뭐 탈영병들 얘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근무를 하다가 탈영을 하게 되면은 탈영에는 공소시효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 번 탈영을 하고 내가 군생활 동안 안 잡히면 네.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 진짜 쭉쭉쭉. 궁금한 거 있었거든요. DP 보면서 탈영병이 진짜 많아요? 있어요. 생각보다. 네, 몇 번에 한두 저는 번에 실제로 네, 생각보다. 저는 실제로 저희 분대 아이들이 두 네. 명이 탈영했어요. 아, 네. 근데 제가 그때 분대장을 맡고 있었는데 아유. 저 실제 그래서 저는 말년이 잘렸어요. 말년휴가 9박 10일 있잖아요. 네. 3차 정규휴가라고 그러죠. 근데 네, 왜 네. 그들이 탈영을 했는데 분대장이 분대장이라서. 대장이 났어요. 관리해야 되니까. 병사대장. 연대 책임 이런 거예요? 네, 그런 거죠. 네, 어쨌든 뭐 그런 건데 하여튼 그런 안타까운 일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실제로 부조리로 인해서 탈영하는 경우 혹은 부조리를 이야기했을 때 해결이 되나요? 요즘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 있었을 때는 그런 악패습이랑 부조리가 있었지만 쉽사리 신고하지 못했던 게 만약에 흔히 마음의 편지라고 하죠. 거기에 내가 부조리를 당했습니다라고 글을 써서 넣으면은 중대 전체의 필적을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글 쓴 애가 누구고 몇 소대 누군지 일일이 수양록 다 찾아보고 필적을 조사해서 너가 썼구나 너 와가지고 무조건 그러니까 내가 비밀리에 신고를 한다고 해도 누군지 다 알고 그게 중대에 소문나고 맞아요. 내가 선임 찔렀다 맞아요. 이렇게 네. 소문이 나면은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 쉽사리 신고를 못했던 게 맞는데 그래서 DP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막 너가 이렇게 한다고 달라지겠냐라고 얘기할 때 그 피해자가 그런 얘기죠. 피해자가 그런 소리를 하거든요. 수통도 유교 전일 때 쓰던 거 쓰는데 바뀌겠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처럼 그게 솔직히 좀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 같아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6.25 때 당시에 수통 쓰고 네. 사실 저도 그런 수통 썼거든요. 저도 완전 찌그러지고 냄새나고 근데 거기다 물을 담아서 마시래요. 그럼 그게 간부들이 병사들한테 하는 가혹행위가 아닌가.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진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할게요. 선생님들이 군입대 시절에 다녔던 제일 부조리했던 그 군의 모습이 뭔지가 조금 궁금해요. 제일 딱 하나씩만. 저는 이제 지금 바로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저 그 군대 가면 그 군가가 있어요. 그 10대 군가라고 해서 정말로 가면 그 군가를 꼭 불러야 될 그 상황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처음 가는 이등병이 군가를 알면 얼마나 알겠고 그 한국도 제대로 소화를 못해요. 근데 그 자대 배치받고 군가 이제 모른다고 하자마자 바로 맞았거든요. 좀 그런 것들이 그 군가가 뭐라고 군가 잘 걸으면은 뭐 포상 주는 것도 아니고 북한에 안 쳐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진짜 암기 강요 네, 암기 강요가 엄청 심했어요. 암기 잘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정말로 모든 국군 장병들이 다 고생하고 있으니까 너무 그 공로는 인정해줘야 되는 것도 맞고 사회에서도 그걸 다 알아줘야 되는 부분들도 많은데 이런 부조리한 모습들 뭐 국방부에서도 잘못한 게 있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저지르는 개개인의 잘못도 분명히 크지 않습니까? 보면서 좀 찔렸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이 좀 하루빨리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군대를 갔다 와봤으니까 잘 알지만은 그래도 요즘에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문화가 많이 개선이 됐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참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참으면은 또 그게 병이 되고 또 이제 탈영할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요즘엔 핸드폰을 쓰면서도 그 이런 공론화가 많이 될 수도 있고 이번에 뭐 급식 부시 사태에도 보면 여러 사람들이 자기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이렇게 목소리를 내니까 기사도 나오고 알아주기 때문에 뭐 힘든 일 있거나 그러면은 좀 이렇게 용기 내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말 안 하면 모르니까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국군 장병들 조금 응원하면서 끝내면 좋지 않을까요? 국군 장병 화이팅! 화이팅!